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우의 대표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구조, 수령 거부 및 지체 금지, 그리고 10조 반품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수령 거부나 이제 반품 금지, 그 차이는 이제 수령 거부를 한다는 거는 납품 당시에 바로 수령을 아, 뭐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수령을 받지 않는 거,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반품이라는 거는 받고 나서요. 나중에 어떤 목적이든 일단은 정당 사유가 있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품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반품을 못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령을 받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반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그 상품 수령 거부 지체 금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때는 수령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대통령령 제7조에서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납품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상품이 훼손될 때, 그죠? 상품이 하자에 있을 때, 오납품일 때, 그죠?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품의 수령을 자체를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 있는데 발렌타인 지나서 납품을 했다. 그럼 그거 못 팔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령을 했지만 수령 자체를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존에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상품 대금 감액과 감액 금지 되는데 그것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느냐? 네, 7조 그 상품 대금 감액 금지는요. 하자 부분이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만 전체 판매 대금에서 감액을 할지 여부고요. 상품의 수령 거부 지체 금지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일정 뭐 하자가 약정한 하자가 예를 들어서 뭐 20%가 나왔다. 샘플링 조사를 검사를 했는데 그때 불합격 판정받은 경우에는 납품받은 물건 전량을 수령을 거부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7조와의 차이는 10조와 그 차이 9조와 그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조 상품의 반품 금지와 차이는 구조상의 상품 수령 거부는 납품업자의 변제 제공 시점, 물건을 받은 그 시점에 하나여 성립된다. 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와 10조를 실무상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품질을 미달을 이유로 한 수령 거부, 품질이 우리가 생각했던 품질이 아니다. 이거 납품을 수령을 거부하겠다. 이런 게 실무적으로 많은데요. 일정 물품의 품질 미달이 일종의 하자니까 그죠? 법 제9조 및 시행령에 따른 납품받은 상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죠. 법 조문에. 그런데 이거는 민법이나 상법의 그 하자담보 책임의 그 이론에 의하면 물건은 일단 줬으면 그것은 받고 하자담보 책임은 일정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책임 추궁을 하라. 이런 것이 민법과 상법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법률가들이 배우는 논리인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분명히 민법과 상법은 하자담보 책임으로 가라고 하고 법령 여기 대규모 유통업법 제9조 및 시행령 7조 제2호의 경우에는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죠? 이거 어떻게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있는 실무상으로는 법제 구조, 대규모 유통업법 및 시행령 제7조 2호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란 표면적으로도 볼 때 도저히 이는 적합한 상품이 아닌 게 눈으로 봐도 명백한 경우로 한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은 일단은 물건을 다 받고요. 하자가 심하다. 정해진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20% 이상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 물건을 받고 나서 그것은 반품 절차로 이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 구조가 그 품질 미달을 이유로 한 수령 거부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 그 평면이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은 10조 소정의 반품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구조상의 상품의 수령 거부, 지체, 금지가 되는데 그 제 구조를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제 32조와 35조에 의해서 시정 조치와 과징금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의 반품 금지 제도, 이건 10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조에 의하면 기존에 했던 건 수령 거부 및 지체 금지죠. 이거는 반품 금지입니다. 지금 구조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10조입니다. 10조 상의 상품의 반품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반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품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정해진 1호에서 9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추정이 되므로 요때 그리고 합리적 기간 내에 반품이 들어간 경우에만 반품을 하시고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웬만해서는 반품을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다 받고 물건을 다 받아놓고 미판매되는 상품이 이제 재고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재고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반품을 함으로 인해서 납품업자한테 그 비용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많겠죠.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면 이제 반품해 가시지요 하면서 그럼 뭐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우리 백화점에서 파실 건데 반품하실 거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반품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만 10조 1항 제1호에서 9호에 정당한 사유가 추정 요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특약 매입 거래의 경우로서, 그죠? 특약 매입 거래라는 건 반품 조건부 거래죠. 특약 매입 거래를 했다라는 것은 반품을 예정을 하고 하는 특정 매입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개념 논리상 반품이 가능하고요. 여기 2호에 보시면 위스탁 거래의 경우, 위스탁이란 뭐죠? 내 물건을 팔아주시고 컨사인먼트 팔아주시고 그거를 팔고 나서 수수료를 얼마 가지세요. 다만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갖고 오세요. 이게 위스탁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반품은 가능한 것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호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3호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오손, 훼손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히 이건 반품을 해야 되겠죠. 4호에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달라요. 다른 경우에 당연히 반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호, 6호, 7호 여기 보시면 5호에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가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반품에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뭐 동의까지 받았는데 반품을 안 해줄 필요는 없고요. 6호, 7호 계절 상품의 경우에 반품을 실무상 그 계절에 집중적으로 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반품을 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7호에는 납품업자가 자기 스스로
이 반품이 저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딱 해서 반품을 요청한 경우, 그런 경우 반품이 가능하고, 8호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 경우에 일정 경우 반품이 가능합니다. 5, 6, 7, 8호에 대해서는 뒤에 세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의 반품을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는 유통업자가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방 간단히 알아본 1호에서 9호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추정이 되고, 합리적 기간 내에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 거래 기간 내에 반품이 들어온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호를 보시면 납품받은 상품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호에 있는데, 실무상 검수 기준을 딱 둡니다. 계약서에. 검수 기준표에 의하고 총 납품량의 10% 이상이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전량의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무상에 이렇게 다 계약서에 이렇게 샘플링 검사 결과 및 퍼센트 이런 걸 딱딱 두는데요. 그런 것이 허용이 되느냐? 허용이 된다. 실무상 허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 다음에 5호부터 한번 보시면, 5호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는, 반품의 동의를 그냥 받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매입원가는 3만 원인데 반품하면서 물건을 내가 25,000원으로 쳐줄게. 내가 너한테 살 때는 3만 원이었지? 그렇지만 지금 반품하니까 25,000원으로 해서 반품할게요. 대신에 납품업자님 동의를 좀 해주시죠.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 그죠? 반품으로 인하는 손실 있는데 그 손실을 부담하는 부담 조건부 반품 동의까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반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은 실내이익과 이행이익,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내이익과 이행이익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강학상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형화를 해보면 해당 상품을 반품을 했을 때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가 있을 거고, 여전히 납품업자가 그것을 받아서 유통시켜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상품을 다른 유통에서 납품업자가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는 상품의 가액과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부담을 해야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이 가능하고요. 상품이 여전히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는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이란 반품 소요 비용, 그죠? 및 유통 경로 변경, 그죠? 납품업자가 반품 받고 나서 유통 경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 변경에 드는 비용을 손실을 부담을 하시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동의를 받아서 반품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안 했다가 실무상 동의를 나중에 초안이 될까요? 즉 유통업자가 상품 반품 이전에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 반품 이전에 구두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품하실 거죠? 제가 손실 이거 다 떠 안을게요. 그러고 나서 구두로만 해놓고 이거를 서면으로 안 받아놓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서면으로 동의하실 거였죠? 다 아시잖아요. 이런 추안이 인정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결례입니다. 그 다음 제6호를 보실 건데요. 제6호란 계절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인데요. 이는 직매입 거래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즉 직매입으로 유통업자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히터를 갖고 왔어요. 그럼 겨울이 끝나고 나면 그건 시즌 상품이니까 이것을 제6호에 의거하여 이런 거는 무조건 다 그 계약서에 다 두셔야 합니다. 법 조문에 6호에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직매입 거래에서만 인정되고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또는 계절 상품이라 해서 기간 상품, 계절 상품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모든 재고 부담을 다 갖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외적으로 반품 사유로 인정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절 상품 뭐가 있을까요? 히터라든가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선물 세트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특정한 기간 아니면 요 며칠 추석이면 추석 요럴 때만 특정한 시즌이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반품을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계약 체결 시에 유통업자는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미 다 명시를 해 두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6호하고 관련해서 사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시즌 상품이라고 이제 해서 반품을 하는 거예요. 시즌 상품이라서 반품을 하는데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이게 정말 시즌 상품일까요? 아니면 단지 시즌 상품이라고 말만 붙여서 기존에 있었던 재고를 이참에 정리하려던 목적으로 시즌 상품이라는 너울을 씌워서 딱 그 포장을 씌워서 상품을 재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H모 플러스라는 대규모 유통업자죠. 그 피시민들이 약 402개의 상품을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시즌 상품이라는 사유로 해당 시즌이 종료된 후 기재내역과 같이 반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됐던 게 신학기 시즌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 대규모 유통업자가 시즌 상품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 두었던 것이 신결례를 읽어보시면 명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할로윈, 신학기, 후학기 이렇게 있었는데요. 신학기를 계약서에 일시 3월로 딱 해놓고요. 시즌 상세 구분이라는 구분란에서는 2에서 3월이라고 해놓고 후학기 9월 이렇게 해서 8에서 9월로 해둔 상황이었는데요. 이 학기가 딱 지나면 반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규정이 이렇게 딱 계약서에 이렇게 신학기와 후학기로 나누어 두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견해낸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첫 번째로 직매입한 상품 400여건을 반품을 했죠. 그죠? 그리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가 있다. 이런 거는 신결례에서 당연히 선행 조건으로서 판결 내에 미리 설치를 해놓고요. 다음으로 피시민들이 H+의 반품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1호에서 9호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추정된다라고 우리가 봤죠. 그 중에서 6호가 문제되는 사안이고, 그런데 피시민들은 시즌 상품이라는 사유로 별지 3 기재의 상품을 반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봤을까요? 시즌 상품이라고는 해두었는데 그 상품들이 시즌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았더니 매출액을 봤어요. 매출액이 그 피시민들이 주장하는 모 백화점이나 H 플러스죠. 거기서 주장하는 시즌 기간에는 오히려 그 판매량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근데 무슨 이게 시즌 상품입니까? 그죠? 그리고 유통업자의 매입액을 봐도요. 이거는 계속 꾸준히 납입을 해서 매입하던 상품이었어요. 시즌 상품이라는 거는 그 전에 확 그 물건을 땡겨서 팔고 남으면 그 시즌이 바로 끝나면 바로 반품 하는 그거는 괜찮은데 얘네들은 시즌 상품이라고는 해놓고선 피시민들이 2014년 2월부터 이전부터 꾸준히
그런 매입을 해오던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피시민들이 동상품을 해당 기간 중 집중 판매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죠. 그럼 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너네가 이런 것을 시즌 상품으로 묶어놓고 신학기와 후학기쯤에 일괄적으로 반품을 함으로 인해서 재고를 이런 식으로 니네가 납품업자들한테 돌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는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유사한데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매우 유사한 사례지만 납품업자와 서면으로 약정한 반품 조건 약정서 상에 시즌 상품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한 거예요. 이전에 봤었던 H 플러스 사건은 뭐였죠? 기재를 해놓고 알고 봤더니 시즌 상품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건은 뭐죠? 시즌 상품 목록 자체가 없어요. 그 해당한 물건들에 대해서 반품을 한 물건들에 대해서 시즌 상품 목록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시즌 상품이라고 하면서 그냥 반품을 해버렸죠. 당연히 안 되겠죠. 해서 직매입 상품을 반품을 했다. 그죠? 했는데 이 피시민들의 행위는 10조 1항에 위법하다. 그죠? 시즌 상품 목록에 기재 안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해서는 안 된다 하고 과징금을 납부해라. 형식은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10조를 보시면 그 10조의 제8호를 보시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 계약서에 있어야 됩니다. 법 조문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서에 이런 거를 빼뜨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는 프랜차이즈업의 실태를 잘 반영해서 한 것이었는데요.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요. 가맹점 사업자가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하고 반품한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이때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만 반품할 수 있는 겁니다.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다시 납품업자한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에 가맹 계약서에 이런 걸 다 규정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맹 사업자가 사업 경영 악화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 판매 가능 재고분에 한해서 매입 원가 가격으로 가맹 프랜차이저에게 가맹 본부에게 반품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가맹 본부는 프랜차이지로부터 반품을 받은 후 이때만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이 가능하다. 그렇죠? 프랜차이지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프랜차이저에게 반품하는 경우는 해당 안 되고요. 폐업이 아닌 다른 사정을 이유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령 거부 지체 금지 구조 및 반품 금지 10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도우화산, 이제 저희 로고 바뀌어야 되겠어요. 네, 저희가 도우화산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 도우화산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날씨가 약간 좀 어두운데요.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